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나 미묘한 말투. 아주 사소한 순간이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꽃이 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자신도 모르게 턱에 힘이 들어가며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반응하지 말자, 그냥 넘기자라고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 당신은 이미 후회할 만한 말을 내뱉었거나 혹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후입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몇 시간이고 심지어 며칠이고 그 일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사소한 일에 흔들리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에너지가 나의 평온을 이토록 쉽게 빼앗아 가는 걸까요? 그들의 말이 이성적으로는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나의 감정은 그들에게 통제당하고 마는 것일까요?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융은 이 질문에 대해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단서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저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거절, 공격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면역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조언들을 줬습니다. 깊게 숨을 쉬어라, 거리를 두어라, 무시하고 차단하라, 명상을 하라. 마치 평온한 척 연기하며 그 거짓된 평온이 압박 속에서 무너지기 전까지만이라도 버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흔든 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 혹은 유독 저 사람만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 될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단단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 여정은 타인에 대한 탐구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한 위대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칼융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묻혀있는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은 감춰왔던 무언가가 폭로되었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신경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당신의 깊은 곳, 바로 그림자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미 온전히 받아들인 당신의 모습에 대해 누군가 조롱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어넘기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순간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하고 무의식적이며 아직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을 때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어느 부분이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 오래된 상처가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분노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독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 순간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깨웠는가? 나는 왜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 나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나를 방어해야만 했을까? 그 감정적 반응의 밑바닥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이야기는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감정적 패턴, 즉 콤플렉스에 시달린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강한 감정적 동요를 느낄 때마다 당신은 현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부모님에게, 당신을 배신했던 친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처음 배웠던 바로 그 순간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껴보지 못했던 당신의 그 어린 시절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의 다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여기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혼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원합니다. 하지만 통제는 평화가 아닙니다. 통제는 그저 더 세련되게 포장된 불안일 뿐입니다. 융은 진정한 평화가 까다로운 사람들을 피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그들에게 반응하는 당신 안의 그 부분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분노는 당신을 위한 정보가 되고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끄는 초대장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을 깨웠는가? 나는 이 감정을 과거 어디에서 느껴보았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만들 힘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치유가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줄 힘을 가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투, 그들의 타이밍, 마치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 항상 당신의 말을 끊는 버릇, 모든 것을 경쟁으로 만드는 그들의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양쪽 모두가 변화한다. 당신은 그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반사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이 유독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사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이 아직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한 내면의 무언가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만한 사람을 견디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과거에 자신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던 기억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냉담해 보이는 사람에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의존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너는 너무 과해, 너무 시끄러워, 너무 약해, 너무 예민해,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의존적이야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에게서 잘라내어 버린 당신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그림자를 마음속 깊은 감옥에 가두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남을 돕고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저 숨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묻어버린 바로 그 부분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감정적인 성숙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경청하고 심호흡하며 어른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멋대로이고 목소리가 크고 극적이며 감정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즉각적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 안에서 깨운 과거의 기억입니다. 당신이 통제 불능이었던 순간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았던 기억,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창피를 당했던 기억, 분노는 처리되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과거의 회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이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의 젊은 날의 또 다른 자신,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던 바로 그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깊이 연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이야말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진정한 교실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특정 사람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사실은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해달라고 힘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절감에 상처받는 이유가 그들이 아니오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타인의 수용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어적이 되는 이유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당신의 가치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성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나는 이 감정을 과거 어디에서 느껴보았는가? 나는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가? 아니면 그들이 나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가? 감정적 숙달이란 상처받지 않는 무적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대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통합이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당신은 그를 비난하는 대신 호기심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할 때 당신은 증오 없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떠날 때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지 않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나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당신을 그토록 화나게 했던 사람과 한 공간에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말투, 같은 오만함, 같은 감정적 혼란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도 않고 방어하지도 않으며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명확하게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던 그 불길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과거를 그들에게 투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활성화시키곤 했던 당신 안의 그 부분들과 이미 화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전쟁을 벌이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탓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노는 지혜로 변모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토록 피해왔던 당신 자신의 모습부터 만나십시오. 질투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스스로를 작고 불안하게 느끼는 나, 반응적이고 분노에 차 있으며 두려워하는 나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판단하는 대신 그저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고치려 하지도 말고 수치심을 주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이 진정한 자아의 탄생지라고 믿었습니다. 온전함은 자신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들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결점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을 사랑과 혼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힘은 모든 것을 느끼되 그 어떤 것에도 함몰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분노를 느끼지만 명료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만 더 이상 나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무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일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여전히 내 마음을 움직이는가? 모든 감정적 자극은 스승입니다. 모든 반응은 내면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모든 분노의 순간은 하나의 문이며 그 문 반대편에는 당신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또 다른 일부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대로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친절하고 어떤 이는 잔인하며 어떤 이는 치유를 주고 어떤 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누구도 당신의 그림자를 이용하여 당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반응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경계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방어와 추격과 설명을 멈춥니다. 당신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처럼 고요해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도발하려 애쓰지만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동적이어서도 무감각해서도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감정이 메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중심에 너무나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어서 다른 누구의 소음도 당신이라는 책의 내용을 다시 쓸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화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외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응답하지 않아도 당신은 평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롱해도 당신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잊어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해도 당신은 이미 온전한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총합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온전해지기를 선택할 때 칭찬으로도 모욕으로도 침묵으로도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반응적인 존재가 아니라 책임감 있고 응답하며 깊이 뿌리내린 존재가 됩니다. 칼 융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란 당신의 분노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은 적이 아니라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온 전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일 때 그들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당신에게 투영하고 오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비난에 머물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나 미묘한 말투, 아주 사소한 순간이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꽃이 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자신도 모르게 턱에 힘이 들어가며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반응하지 말자, 그냥 넘기자라고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 당신은 이미 후회할 만한 말을 내뱉었거나 혹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후입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몇 시간이고 심지어 며칠이고 그 일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사소한 일에 흔들리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에너지가 나의 평온을 이토록 쉽게 빼앗아 가는 걸까요? 그들의 말이 이성적으로는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나의 감정은 그들에게 통제당하고 마는 것일까요?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 질문에 대해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단서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저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거절, 공격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면역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조언들을 줬습니다. 깊게 숨을 쉬어라, 거리를 두어라, 무시하고 차단하라, 명상을 하라. 마치 평온한 척 연기하며 그 거짓된 평온이 압박 속에서 무너지기 전까지만이라도 버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흔든 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 혹은 유독 저 사람만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 될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단단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 여정은 타인에 대한 탐구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한 위대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묻혀있는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은 감춰왔던 무언가가 폭로되었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신경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당신의 깊은 곳, 바로 그림자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미 온전히 받아들인 당신의 모습에 대해 누군가 조롱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어넘기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순간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하고 무의식적이며 아직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을 때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어느 부분이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 오래된 상처가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분노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독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 순간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깨웠는가? 나는 왜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 나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나를 방어해야만 했을까? 그 감정적 반응의 밑바닥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이야기는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감정적 패턴, 즉 콤플렉스에 시달린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강한 감정적 동요를 느낄 때마다 당신은 현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부모님에게, 당신을 배신했던 친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처음 배웠던 바로 그 순간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껴보지 못했던 당신의 그 어린 시절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의 다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여기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혼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원합니다. 하지만 통제는 평화가 아닙니다. 통제는 그저 더 세련되게 포장된 불안일 뿐입니다. 융은 진정한 평화가 까다로운 사람들을 피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그들에게 반응하는 당신 안의 그 부분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분노는 당신을 위한 정보가 되고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끄는 초대장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을 깨웠는가? 나는 이 감정을 과거 어디에서 느껴보았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만들 힘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치유가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줄 힘을 가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투, 그들의 타이밍, 마치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 항상 당신의 말을 끊는 버릇, 모든 것을 경쟁으로 만드는 그들의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양쪽 모두가 변화한다. 당신은 그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반사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이 유독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사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이 아직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한 내면의 무언가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만한 사람을 견디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과거에 자신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던 기억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냉담해 보이는 사람에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의존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너는 너무 과해, 너무 시끄러워, 너무 약해, 너무 예민해,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의존적이야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에게서 잘라내어 버린 당신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그림자를 마음속 깊은 감옥에 가두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남을 돕고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저 숨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묻어버린 바로 그 부분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감정적인 성숙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경청하고 심호흡하며 어른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멋대로이고 목소리가 크고 극적이며 감정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즉각적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 안에서 깨운 과거의 기억입니다. 당신이 통제 불능이었던 순간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았던 기억,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창피를 당했던 기억. 분노는 처리되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과거의 회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이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의 젊은 날의 또 다른 자신,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던 바로 그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깊이 연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이야말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진정한 교실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특정 사람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사실은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해달라고 힘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절감에 상처받는 이유가 그들이 아니오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타인의 수용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어적이 되는 이유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당신의 가치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성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나는 이 감정을 과거 어디에서 느껴보았는가? 나는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가? 아니면 그들이 나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가? 감정적 숙달이란 상처받지 않는 무적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대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통합이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당신은 그를 비난하는 대신 호기심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할 때 당신은 증오 없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떠날 때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지 않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나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당신을 그토록 화나게 했던 사람과 한 공간에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말투, 같은 오만함, 같은 감정적 혼란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도 않고 방어하지도 않으며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명확하게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던 그 불길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과거를 그들에게 투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활성화시키곤 했던 당신 안의 그 부분들과 이미 화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전쟁을 벌이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탓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노는 지혜로 변모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토록 피해왔던 당신 자신의 모습부터 만나십시오. 질투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스스로를 잡고 불안하게 느끼는 나,
반응적이고 분노에 차 있으며 두려워하는 나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판단하는 대신 그저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고치려 하지도 말고 수치심을 주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이 진정한 자아의 탄생지라고 믿었습니다. 온전함은 자신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들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결점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을 사랑과 혼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힘은 모든 것을 느끼되 그 어떤 것에도 함몰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분노를 느끼지만 명료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만 더 이상 나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무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일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여전히 내 마음을 움직이는가? 모든 감정적 자극은 스승입니다. 모든 반응은 내면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모든 분노의 순간은 하나의 문이며 그 문 반대편에는 당신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또 다른 일부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대로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친절하고 어떤 이는 잔인하며 어떤 이는 치유를 주고 어떤 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누구도 당신의 그림자를 이용하여 당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반응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경계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방어와 추격과 설명을 멈춥니다. 당신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처럼 고요해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도발하려 애쓰지만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동적이어서도 무감각해서도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감정이 메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중심에 너무나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어서 다른 누구의 소음도 당신이라는 책의 내용을 다시 쓸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화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외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응답하지 않아도 당신은 평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롱해도 당신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잊어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해도 당신은 이미 온전한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총합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온전해지기를 선택할 때 칭찬으로도 모욕으로도 침묵으로도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반응적인 존재가 아니라 책임감 있고 응답하며 깊이 뿌리내린 존재가 됩니다.
칼 융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란 당신의 분노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은 적이 아니라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온 전령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일 때 그들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당신에게 투영하고 오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비난에 머물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나 미묘한 말투, 아주 사소한 순간이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꽃이 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자신도 모르게 턱에 힘이 들어가며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반응하지 말자, 그냥 넘기자라고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 당신은 이미 후회할 만한 말을 내뱉었거나 혹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후입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몇 시간이고 심지어 며칠이고 그 일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사소한 일에 흔들리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에너지가 나의 평온을 이토록 쉽게 빼앗아가는 걸까요? 그들의 말이 이성적으로는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나의 감정은 그들에게 통제당하고 마는 것일까요?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이 질문에 대해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단서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저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거절, 공격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면역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조언들을 줬습니다. 깊게 숨을 쉬어라, 거리를 두어라, 무시하고 차단하라, 명상을 하라. 마치 평온한 척 연기하며 그 거짓된 평온이 압박 속에서 무너지기 전까지만이라도 버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흔든 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 혹은 유독 저 사람만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 될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단단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 여정은 타인에 대한 탐구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한 위대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묻혀있는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은 감춰왔던 무언가가 폭로되었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신경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당신의 깊은 곳, 바로 그림자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미 온전히 받아들인 당신의 모습에 대해 누군가 조롱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어넘기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순간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하고 무의식적이며 아직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을 때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어느 부분이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 오래된 상처가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분노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독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 순간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깨웠는가? 나는 왜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 나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나를 방어해야만 했을까? 그 감정적 반응의 밑바닥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이야기는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감정적 패턴, 즉 콤플렉스에 시달린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강한 감정적 동요를 느낄 때마다 당신은 현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부모님에게, 당신을 배신했던 친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처음 배웠던 바로 그 순간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껴보지 못했던 당신의 그 어린 시절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의 다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여기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혼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원합니다. 하지만 통제는 평화가 아닙니다. 통제는 그저 더 세련되게 포장된 불안일 뿐입니다. 융은 진정한 평화가 까다로운 사람들을 피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그들에게 반응하는 당신 안의 그 부분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분노는 당신을 위한 정보가 되고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끄는 초대장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을 깨웠는가? 나는 이 감정을 과거 어디에서 느껴보았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만들 힘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치유가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줄 힘을 가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투, 그들의 타이밍, 마치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 항상 당신의 말을 끊는 버릇, 모든 것을 경쟁으로 만드는 그들의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양쪽 모두가 변화한다. 당신은 그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반사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이 유독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사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이 아직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한 내면의 무언가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만한 사람을 견디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과거에 자신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던 기억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냉담해 보이는 사람에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의존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너는 너무 과해, 너무 시끄러워, 너무 약해, 너무 예민해,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의존적이야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에게서 잘라내어 버린 당신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그림자를 마음속 깊은 감옥에 가두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남을 돕고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저 숨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묻어버린 바로 그 부분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감정적인 성숙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경청하고 심호흡하며 어른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멋대로이고 목소리가 크고 극적이며 감정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즉각적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 안에서 깨운 과거의 기억입니다. 당신이 통제불능이었던 순간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았던 기억,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창피를 당했던 기억, 분노는 처리되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과거의 회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이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의 젊은 날의 또 다른 자신,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던 바로 그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깊이 연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이야말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진정한 교실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특정 사람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사실은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해달라고 힘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절감에 상처받는 이유가 그들이 아니오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타인의 수용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어적이 되는 이유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당신의 가치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성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나는 이 감정을 과거 어디에서 느껴보았는가? 나는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가? 아니면 그들이 나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가?
감정적 숙달이란 상처받지 않는 무적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대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통합이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당신은 그를 비난하는